네. 봅시다. 수학 1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반은 수학 상하는 따로 진행하진 않고 이제 수투 아예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할 거고 좀 길이도 좀 길 거예요. 개념 설명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은 나는 그래도 개념 설명을 이렇게까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반을 하나 올라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작정 여기서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수준에 맞게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게 맞고, 개념 설명은 요약 정리만 하고 나머지 문제풀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풀이를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은 내가 3점 정도까지만 좀 정복하려고 한다 하면 여기가 맞고, 아니야 그래도 4점짜리는 조금 건드려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B3나 B2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3점짜리를 풀기도 할 거고, 여기서는 기본 개념하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보긴 할 텐데, 기본 틀은 우리 종로 교재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종로 교재를 사용하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다 나눠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숙제예요, 숙제. 숙제라서 해보시면 되는데 막 되게 안 풀리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듣고 문제풀이 할 때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아직 판단이 잘 안 쓴다라는 친구들은 오늘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좀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면 하나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네. 각자 선생님이 지금 한 명 한 명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혹시나 이걸 듣고도 뭔가 좀 애매하다, 이것도 유익하긴 한데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하세요. 나랑 얘기를 좀 해보고 반을 옮기던가 이 반에서 계속 듣던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항상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투예요, 수투. 수투에 처음 나오는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수투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한번 훑고 자세한 내용들 볼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극한입니다. 그냥 말로만 극한 이렇게 들으면 극한 직업?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리미트라고 얘기를 해요. 기호로는 LIM만 사용을 합니다. 리미트가 뜻이 뭐예요? 모르는 거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니? 리미트, 제한, 그치? 제한적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수학에서 말하는 리미트라는 건 극한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거고, 그럼 이 극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연속,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인데 간단해요. 함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미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끊어졌다, 이어져 있다 이런 걸 봤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요. 미세할 미자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나눠 놓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걸 갖고 보는 게 미분.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적분이라는 걸 할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각각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에 활용을 할 건지는 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체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은 자, 그래프 상에서 보면 극한이라는 건 여기 한 점에 대해서 이 주변을 봅니다. 먼저 이 주변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는 건지 끊어져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연속이에요.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어져 있지가 않아. 그럼 이건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보는 게 연속. 이해돼요? 그럼 미분에서는 뭘 보기 시작하냐? 어떤 한 점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점하고 변화하는 정도를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세부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미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쌓는다라는 의미야. 분은 나눌 분자예요. 나눠서 쌓아요. 나눠서 쌓는다는 게 뭐냐면 면적을 재기 위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요렇게 생긴 모양 넓이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비슷한 넓이를 추측하기 시작을 해요. 이만큼의 네모를 하면 얼추 비는 거랑 남는 거랑 했을 때 비슷할 거야. 그럼 얘를 네모 칸을 줄여서 걔네들을 다 더해 놓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더하면 얼추 비슷한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 적분에서는 그래프 상에서 요렇게 생긴 넓이야. 얼핏 보면 사다리꼴 같지만 얘는 그렇다 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거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걔네들도 역시나 그래프를 잘라요. 나누어서 쌓아놓고 각각 네모칸의 넓이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적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수투에서 바라는 건 뭐냐?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수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거는 함수의 극한이라 그래서 한 점에서 한 점이 있고 그 점의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자, 네. 함수의 극한이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FA라는 그래프 위에 점이 있어요. 여기 Y는 FX.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보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A라는 점 근처에서 보겠다는 거야. 뭘 보냐면 역시나 얘도 함수값을 봐요. 요 근처에서의 함수값들을 보는 건데 어떤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냐? 바로 옆에 있는 거. 혹은 이 왼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애. 요때 A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접한 애의 함수값을 봐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새로 만들어진 애를 우리가 x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저 x라는 점의 함수값을 보고 싶어. 그럼 이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여기서 따지는 게 뭐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이게 뭘 뜻하는지 잠깐만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면 정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어떤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떤 숫자를 대답하더라도 그것보다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치만 3은 아니야. 3은 아닌데 3에 가까워. 한도 끝도 없이 가까워져.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3이나 3에 엄청 가까운 숫자나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을 하겠지. 거의 하나처럼 움직여요. 하나처럼. 그 정도까지의 개념을 바라는 게 극한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x라는 값이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냐, 요거를 따지는 게 극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 결과, fx라는 애는 f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요 점이 A야. 그리고 여기가 FA야. 됐어요?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놨어요. 자, A가 A의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워진다고 볼게요. A의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워져요. 여기가 fx. 가까워지면 얘가 가까워진대. 가까워져. 그럼 얘처럼 fa라는 값에 가까워져요? fa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잘 봐. 얘가 가까워지는 값이 있어. 그럼 요 P라는 점에 가까워지기는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P에서 A를 뺐을 때, P에서 FA를 뺐을 때 둘 사이의 격차가 얼마라고 숫자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걔는 FA에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이해돼요?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아무리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때 리미트 극한이고 x라는 값이 a에 가까워지면 요 fx라는 애는 어디로 가나 봤더니 p로 가요. 오른쪽에 있었으면 p로 갈 거고 왼쪽에 있었으면 q로 가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극한값으로 계산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를 설명을 하냐? A하고 X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나오는 함수 값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그러면 봐. 이렇게 하나로 정해졌을 때 우리가 얘를 수렴이라고 하는데, 수렴이라고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치? 모이는 거야. 그럼 수렴하지 않는 애도 있다는 얘기인데, 수렴의 반대말이 뭐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발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 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래프로 보면 금방 알아요. 맞지? 그래프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프 말고 식으로 보려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야. 자,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x는 a, 아니다. 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 둘이 같은 말이에요. 위아래 노란색 빨간색이 같은 말인데, 수렴한다 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점을 향해서 간다 라는 얘기고, 그 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 자체도 얘가 한 지점을 놓고 거기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말은 좌극한인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좌극한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A라는 점에서 기준이었지. A의 기준이야.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좌극한,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 값이 동일하게 한 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요렇게 있는 그래프와 요렇게 있는 그래프, 그 다음 요렇게 있는 그래프 세 가지를 놓고 볼게요. 자, 얘는 여기가 FA고, 얘는 여기가 FA고, 얘는 여기가 FA예요. X 값이 A에 가까워져.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기원아, 옆에 좀 껴주라. 정신 차리고. 혹시 다 알아서 안 듣는 거니? 그럼 지금 다 반을 옮겨도 돼요. 다 알아서 그러는 거면. 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얘기예요. 옮겨도 됩니다. 자, 여기서 x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져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요 fa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맞지? 얘도 왼쪽에서 오는 애는 점점 또 어디로 가까워져? fa로 또 가까워져요. 그럼 왼쪽에서 오는 거나 오른쪽에서 오는 거나 한 값을 향해서 가지. 맞아?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이거 보세요. FA는 여기야.
얘는 FA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함수값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A로 X가 향해서 가면 X가 A를 향해서 갈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들은 점점 요 한 점을 향해서 가지. 이 점이 어딘지는 몰라. P라고 하자. 오른쪽에서 와도 어디로 가? P로 가. 왼쪽에서 와도 어디로 가? P로 가. 그럼 극한값은 P로 가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이런 경우 왼쪽에서 오는 애는 밑에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위에 있어. 같아요? 달라요? 눈으로만 봐도 다르지? 그치? 계산했을 때 결과가 다르단 얘기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냐 없냐?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하면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위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우극한이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를 붙여주고 fx 이렇게 나타내고 둘이 같을 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수렴한다라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수렴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저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성질을 하나 좀 볼 건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를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이 전제 조건이 무조건 깔려야 돼요. 안 깔리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의미 없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얘가 먼저 깔려야 돼요.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빼기 gx. 자,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애들은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수렴하는 애들끼리 빼면 걔는 수렴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값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저거 계산 못하진 않아요. 그치? 의미를 부여를 하려면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친구들은 10중 8구 틀려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별거 아닌데. 그냥 요것만 보면 별거 아닌데 유독 이거의 문제가 처음 딱 등장을 하면 틀립니다.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해도 수렴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수렴을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확신이 없으면 얘네를 갖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확실하게 수렴하는 애와 수렴하는 애를 놓고서 계산을 해야 돼. 내 말 이해돼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애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문제가 프린트에 있는데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라고 할게요. 존재한다. 그리고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얘가 존재한다.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 존재해요? 안 해요? 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게 뭔 소린가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렴하는 애와 수렴하는 애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얘네 둘을 갖고 이걸 만들려면 요 식에서 얘를 빼면 나옵니다. 이해돼요? 수렴하는 애 두 개 있으면 얘네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네 둘을 조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 장담을 못 해. 그럼 얘는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나눌 때 조건이 있습니다.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치?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이해됐니? 심지어 베타라는 애가 0이 아니란 얘기는 극한값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gx가 0이 아니더라도 0에 가까워지면 이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gx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장담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가면 얘도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존재해. fx가 존재하고 gx분의 fx가 존재한다. 그럼 gx가 존재하냐? 아,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봐야 돼? 나눠봐야 돼. 나눠봐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주의할 건 나눠야 할 때, 나누기를 써야 될 때 나누는 애가 요 나누는 값이 0인지 아닌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럴 때만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긴 했을 텐데 이거 갖고 문제를 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문제를 내면 많이 틀려요. 처음에. 그 다음은 단순히 계산이에요. 뭐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끝으로 미룬 겁니다. A로 갈 때 C 곱하기 fx는 C 곱하기 리미트 x가 0, A로 갈 때 fx 요렇게 되고 하나 더 있는데 리미트 말로만 할게요. x가 a로 갈 때 상수항은 그냥 상수항 그대로 있습니다. x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극한을 우리가 계산하는 걸 좀 볼 거예요. 극한에 뭐 연산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첫
첫 번째, 단순합니다. 대입하는 게 나와요. 이 대입이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요거는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다항식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다른 식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x가 a로 갈 때 여기에 다항식이 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5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할까? 네,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어요? 기본적으로 요런 애들은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지?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고, 생각해봐. x가 3에 점점 가까워지면 그 함수값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내 말 이해돼요? 결국은 여기다가 3 넣은 값으로 향한다 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6이냐? 9, 6 맞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3을 대입해서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이 식의 의미가 x가 3에 가까워지면 요 식은 6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6에 가까워지는 거지 6에 정확하게 안착한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게 뭐냐면 합성함수. 1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고 하자. 엄청 큰 숫자로 가. 그럼 t-1분의 4t 플러스 1. 얘를 가만히 보면, 자, 물론 뒤에서 또 이제 연산하는 거에서 마저 하겠지만, 생각을 좀 잠깐만 해볼게요. 이 값을 잘 보세요. 이때 이제 문제 보면, fx가 막 기괴하게 생겼어요. 기괴하게 생겼는데, x가 무한대로 아니, t가 무한대로 가야지. 여기 t라고 다 써놓고 x라고 쓰면 어떡해. t가 엄청나게 큰 숫자야. 그럼 분모도 큰 숫자, 분자도 큰 숫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얘는 F4를 향해서 갈 거야 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왜? 이 작은 숫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되기 때문에 T의 입장에서는 집어쳐도 되거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봅시다. t-1분의 4t 플러스 1이라는 애는 t-1분의 4t 마이너스 4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고, 얘는 t-1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본 거예요. 보기 편하게. 그러면 t가 엄청 커져. 분모만 계속 커져요. 그럼 요 숫자는, 분자는 고정돼 있고 요 숫자는 계속 숫자가 작아집니다. 단순해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얘네들을 계속 보세요. 점점 숫자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치? 얘가 0에 가까우면 결국 이 전체 값은 4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자면 4보다는 큰 숫자예요. 이해됩니까? 4보다는 큰 숫자야. 그럼 4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f의 값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걸 조심하란 얘기지. 저 계산할 때는 단순히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뭐 사실 진짜로 처음 듣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문 좀 열게요. 목소리 조금만 낮출게요. 문을 열어서. 부정형이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얘는 알 거예요. 꼴이 있습니다. 꼴. 꼴. 그 밖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야, x에다가 단순하게 가는 이것처럼 갖다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꼴이라는 게 아니라 0분의 0꼴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됐습니까? 이건 뭐냐면 분모도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도 무한대로 커져. 이걸 계산하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극한이라 그러면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뜻한다고. 그치? 0으로 간다는 얘기는 0에 한없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0에 한없이 가까운 애가 있고 또 0에 한없이 가까운 애가 있어. 둘의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그 와중에 여기에 얘는 몇 배야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0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0승 10의 마이너스 50승이면 엄청 작은 숫자잖아. 그치? 엄청 작은 숫자고 얘도 엄청 작은 숫자예요. 맞지?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해 보세요. 얘는 요거의 2배야. 맞아요? 얘도 엄청 작은 숫자지만 얘네 둘의 비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율을.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엄청 큰 숫자도 마찬가지. 삼성 회장이 돈이 많아요. 그치? 그치? 엄청 많아요. 써도 남을 겁니다. 그럼 이재용하고 빌 게이츠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많아요? 빌 게이츠가 더 많겠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써도 안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럼 몇 배나 더 많을까 하는 거야. 그런 것들 따지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긴 하다. 몇 배나 더 많을까? 빌 게이츠가 얼마였지? 초당 36만 원을 번다 그랬나? 그렇대요. 13만 원인가 36만 원인가 둘 중 하나인데 1초마다 13만 원씩 계속 재산이 불어난답니다. 대단하죠? 무튼 자, 부정형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계산을 하는 건데 하나씩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0분의 0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인수분해를 사용해요.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그 과정에서 약분을 해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약분을 해줘야 되는 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0이 되게 만드는 애를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x-3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얼마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뒤에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을 약분해줘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만 잘하면 금방 합니다.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 최고차항만 남겨놓고 비교해봐요. 분모, 분자, 최고차항.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클 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클 때,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을 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려면 분모, 분자 다 다항식을 쓸 거고, 다항식을 쓰면 무한대로 간다. x가 커져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커져야지만 무한대로 갑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경우는 차수가 큰 애가 무조건 짱이에요. 차수가 큰 애가. 여기도 차수가 큰 애가 짱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해? 0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돼요? 백날 천날 커져봐야 얘가 0이 돼버리면 이거 얼마야? 얘는 0이야. 얘가 백날 천날 커져. 근데 분모는 0이야. 실제로 0은 아니에요. 0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0만큼 작아. 엄청 작은 거분에 분자가 커. 그걸 우리가 가분수라 그러지. 가분수인데 너무 심각해.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건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 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같을 때는 최고차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원래 정석대로라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개념이 어렵거나 연산이 어렵거나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최고차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략을 해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여기는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원래는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서 뭐는 0으로 가고 뭐는 무한대로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 차수 낮은 애들은 지워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차수 둘이 똑같네? 얘는 2배가 돼 있고 얘는 5배가 돼 있어. 그럼 얼마겠어요? 2분의 5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계산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얘가 더 자주 나오니까 얘를 볼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유리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무한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제 3번 정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겼다고?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됐지? 그럼 얘네들은 유리화를 하는데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분모의 유리화만 했다면 얘는 분자도 유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 이용해서 똑같이 곱해주고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주로 얘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은 안 하지만 0 곱하기 무한대꼴 단순해요. 얘는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을 하면 요거 아니면 요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나오면 약분하면 되고 이 모양이 나오면 그냥 최고차수 비교하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의미상 그걸 그냥 엄청 작은 숫자랑 엄청 큰 숫자랑 곱하면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하나의 값으로 가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통분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계산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까 그 0분의 0꼴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수렴한다.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수렴을 한대요. 그럼 gx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이거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지. gx만 뽑아내려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얘네 둘이 곱해. 곱하면 0 곱하기 알파 얼마야? 0이야. 얘는 0으로 가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분모, 분자 이렇게 있는 애가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 화살표가 없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는 썼으니까. 얘는 문제가 조금 돼요.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되지. 맞아요? 나눠야 돼.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여기서 나눠야 될 때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0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때 베타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나눠줘도 된다는 얘기야. 나눠줬어. 나눠주고 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야 돼? 분모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더라 하는 거야. 0으로 베타를 그러니까 0을 베타로 나누면 베타분의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0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는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간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거기 일시 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